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투기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DLS 배상이 투자자 책임 원칙 흠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 DLF 은행 배상 책임 투자 손실의 40 내지 80%를 결정한 데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금융 파생 상품 자체가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버젓이 금융투기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금융 공공성 파괴의 결과입니다. 금융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은 금융 자본의 약탈 행위 때문입니다. 물론 투기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투기판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규제를 하기에는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막장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공작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선거공작 당시 책임자였던 임종석, 조건 왜 침묵하나, 동아일보는 특위 구성, 청와대 문건 공개, 정부 여당의 검찰 수사 압박 지나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작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현 정권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선거 공작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 공작이었다고 한다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하려 할 것입니다. 조국 씨가 검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듯이 수사가 착수하기 전에 관련자들이 당연히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여당이 선거 공작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권력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선거 공작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양 진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쪽은 정부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검찰이 무소불위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종 심판은 다수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시대착오 타다금지법까지 한국 이러다 정말 망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문제, 노조 문제, 고액연금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타다금지법 소비자 후생 거스르는 공정위 지적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타다금지법 국토위 통과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산업은 무조건 소비자 후생을 정대시키는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풍선 효과에서 보듯이 한쪽의 후생이 다른 쪽의 반후생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사회적으로 제로섬 게임이고 그 게임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이윤을 얻고 비용을 사회 전체에 전가시킨다면 이것은 당연히 규제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인사 문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총리 인선은 민노총이 좌지우지, 광주형 일자리는 낙하산 일자리, 한국경신문은 친기업 인사는 총리 안 된다는 여권 내 주장 말이 되는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투자 촉진이 반개혁이라니 친여일각, 김진표 불가른 황당, 경제 살리겠다면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총리 지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총리 인선까지 진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를 했습니다. 그런 인사는 항상 진영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지닙니다. 총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에서 표결에 의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연히 후보로 거론되면 국민 개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 당연히 입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출발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특별지원 예산을 내려보내고 지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그걸 진행한 무리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일자리 이전에 관료들의 일자리가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북미 회담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북미 갈등 심상찮은데 우리 정부는 안 보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로켓맨 넉다리 말폭탄 2년 만에 재연 연말 시한 임박하며 치킨 게임 불부터 정부 한미 공정 강화로 돌파구 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뻔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북미 간 회담을 주선하느라 한국 정부가 보이긴 했습니다. 협상 내용의 중재가 아니라 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북미 회담이 진행되다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 한미 동맹에만 묶여있을 뿐 독자적으로 북미 회담의 교착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낼 수 있는 카드, 소위 말해 중재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연일 협박 수위 높이는데 대북 지원 안다라는 남쪽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냥 대북 지원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죠. 아무리 대치 국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개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기재부, 노동, 공공 등 구조개혁, 지지 세력 그것을 용기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정치는 자신들의 진영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왜곡하는 것이죠. 노동의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원래의 의미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노동 현장을 말하는 것이야 하는데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노동의 구조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공의 구조개혁, 공공구조개혁도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파괴하고 시장화, 사기업화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의 아전인수식 해석입니다. 이 단어의 개념조차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신들 입장에 맞게 선점하고 그리고 노동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상생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롯데 쇼핑몰 부당하게 제동, 감사원 지적받은 서울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시가 요구한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 합의 불발로 롯데 쇼핑몰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있고 이것은 롯데 재벌에 대한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제동을 건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자본이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감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의 침해는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